인천에서 100길로 200km나 떨어진 곳. 하루에 배도 단 3번밖에 다니지 않는 멀고 먼 섬.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대청도다. 대학에서의 첫 학기를 마치고 거의 반년 만에 섬에 들어온 백진성군. 섬에서는 날씨가 조금만 굳어도 육지와의 교통이 끊기기 때문에 학기 중에 섬에 들어오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방학을 이용해 섬에 들어와 있는 진성군은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진성군이 힘을 보태니 짐 정리가 훨씬 수월해졌다. 야, 그래도 너 있어가지고 오늘 덜 힘들었다, 야. 짐 많이 줄었지, 옛날보다. 너 가고 나니까 많이 힘들더라, 야. 그렇게 그때 일을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추울 때 아빠 막 비 올 때 그럴 때 너 없었으면 그거 다 어떻게 날라. 서해 5도의 고등학교 출신자 중 최초로 서울대 합격이라는 기적을 쓴 백진성군. 교육 환경이 열악한 섬에서 이뤄낸 이 놀라운 성과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했던 육지 애들은 지금 학원에 있을 텐데 야 우리 또 EBS 하나 더 봐야지, 야 너 문제 더 풀어야지 했던 그런 지나간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고 너무 기뻤고 하늘에 별 땄고 우리는 아자했고. 공부는 저 혼자 하는 거긴 한데 결과는 저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서울대 갔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막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우리 섬에도 인재가 한 명이 났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저도 참 고마웠어요 그때는.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경을 써주신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진성군이 고등학교에 찾아가기로 한 날, 대청도에 단 한 대밖에 없는 마을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다니며 수도 없이 오르내렸던 언덕길도 오랜만에 다시 걸으니 감회가 새롭다. 전교생이 20명도 되지 않는 작은 학교지만 이곳은 진성군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오래간만이다. 예. 이게 얼마 만이야? 학교는 진성군이 이 섬에서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였고 늘 버팀목이 되어주던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을 진학해 보니까 어떠냐? 일단 여기보다 되게 넓어서 좋아요. 거기 사람들도 많고 나도 대학생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너가 원래 대학 가면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 좋은 친구가 많더냐? 거의 반에 있는 애들은 다 좋은 애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선생님에게도 진성군은 특별한 제자로 남아있다. 죄송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진성이는 성적이 좀 좋은 학생이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교생이 9명이 불과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잘해도 얼만큼 육지들과 경쟁력이 있을까를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학생이 나아지는 성적을 보고 나서 그래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목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진성군의 내신 성적표에는 1등급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한 학년이 10명도 되지 않아 100점을 받아도 2등급이다. 작은 학교에서 육지 아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섬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교육 여건이 더 좋은 무트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진성군도 엔지니어라는 꿈을 위해 인천으로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섬을 떠나는 건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섬에 남기로 한 진성군은
막다른 벽을 만난 것 같았다. 뭘 하지라는 느낌? 이제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었어요. 나중에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한데 어쨌든 계속 노는 젖고 있는 느낌?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가정 형편 때문에 여기 성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됐고 또 학교에서는 문과밖에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일단 그쪽의 꿈은 제가 그때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내가 정말 여기로 남아 있어서 여기서 내가 공부를 계속 하기로 했으면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거를 먼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여기서 뭐 찾아갈 수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뭐 인터넷 등등 그런 것들 내가 최대한 한번 활용을 해보자. 예. 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기적을 만든 청소년의 공부법 하나, 학교와 선생님을 믿어라. 섬에서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 진성군.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진성군은 공부에 관한 거라면 무엇이든 가장 먼저 선생님과 상의했다. 진성군에게 선생님은 최고의 공부 멘토였다.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서요. 단어들을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해석이 잘 안 돼요. 의미상으로 예. 그대로 직역을 안 해도 돼. We are trapped to. 평소 진성군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던 선생님은 현재 진성군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법을 제안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고3까지 모의고사 시험지는 있잖아. 그 모의고사 시험지에 나와 있는 그 어휘를 중심으로 해서 쫙 네가 모르는 단어 체크해서 뽑아보고 그 부분을 외워야 돼. 네. 선생님께 조언을 들으면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긴 진성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치른 모의고사 시험지로 지문은 물론 보기에서도 모르는 단어에 표시하며 꼼꼼하게 읽어나갔다. 이런 식으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단어 공부에 주력한 진성군. 기존 모의고사에서 나온 단어들은 수능에서도 나올 확률이 높다는 선생님의 설명 때문이었다. 진성군은 모르는 단어의 뜻은 반드시 직접 사전을 찾아보고 단어의 뜻을 정리했다. 단어가 이제 지문 안에 나오잖아요. 지문 안에 나올 때에는 형태가 여러 가지로 변화돼서 나와요.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라도. 그런데 그게 이 지문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뿌리를 가진 단어가 다른 지문에 쓰일 때에는 또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원래 형태가 이제 acquire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단어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acquirement, acquisition, acquisitive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 형태나 형사 형태 같은 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다 그 밑에 엮어가지고 적어주는 거예요. 진성군이 단어를 정리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당 단어의 기본 형태는 물론 파생 단어까지 모두 찾아 정리한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수거와 동의어도 함께 적어 이해를 돕는다. 또한 한 단어가 가진 다양한 뜻도 적어두는데 단어의 뜻 앞에 단어의 품사도 표시한다. 단어가 활용되는 예문도 함께 정리해두면 단어를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다. 지문을 계속 자기가 다시 읽어보면서 그 단어의 뜻이 내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지 그게 여기 연결이 돼서 정말 내가 이게 해석이 완벽하게 돼서 이해가 되는지 저는 그거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울 때 계속 이 지문을 읽고 또 읽고 그 방법으로 저는 외웠어요. 이렇게 단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난 후 진성군은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지문 전체를 해석해가며 단어의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단어 암기는 물론 독해까지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었다. 선생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친해진다기보다는 제가 선생님한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선생님을 내가 정말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좋아를 하고 해서 그 선생님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면은 수업 시간에 그분이 설명을 하시는 게 예전에는 잘 안 들어왔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조금씩 더 잘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자주 이제 질문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담을 뭐 신청을 하는데 내가 딱 어떤 과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볼 수도 있지만 먼저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선생님이랑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선생님의 지시대로 단어를 마스터한 진성군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아유 열심히 하네. 풀다가요 1번에 이거 문법을 아예 잘 모르겠어서 예. 그래서 이거는 늘 진성군의 발목을 붙잡았던 문법이 문제였다. 예. 어떤 문법책이 됐건 상관없어. 네. 상관없는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한 권을 다 떼야 돼. 선생님의 조언대로 진성군은 가장 쉬운 문법책을 선택해 시간 나는 틈틈이 문법책을 읽었다. 이렇게 진성군은 선생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행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도 문법 공부는 쉽게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네, 공부는 잘 돼? 아 그게 사실 잘 안 돼서 너무 이것만 하니까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데 좀 다른 거 뭔가 좀 같이 할 수는 없을까요? 그 어법만 모아놓은 예. 그 문제집이 있어. 아 네. 그거 네가 이제 풀어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안 틀리지. 선생님의 말씀대로 진성군은 문법 공부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문법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문법 문제도 풀어보기로 한 것이다. 문제를 풀다 보니 자신의 취약 부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해답지를 보지 않고 자신이 틀린 문제와 헷갈린 문제를 위주로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문법 지식은 무엇인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고민해봤다. 자기가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정말 나중에 이해가 안 가면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여쭤보는 것도 또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풀다가 뭐 안 돼서 갔잖아요. 그러면은 아 선생님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하는 것까지 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는 이거를 짚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 저는 세세하게 다 물어봤어요. 저또 질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성군의 질문의 양은 점점 많아졌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었다. 찾겠어요 그 어법 책에서.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나 사서 풀까요? 솔직히 보기만 해도 전 잠이 와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네, 어렵고 너무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그거 뭐 예를 들면 논술을 쓴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공부하는 것. 진성군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다. 평상시는 진성이가 아무튼 다른 예를 들면 그 횟수로 빈도수로 말하면 다른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온다. 그러면 우리 진성이는 거의 매일 에브리데이 와서 질문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냥 걔 질문하면 의뢰건 공부하다 왔니? 그래 뭔데? 이러면서 같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선생님들은 저희들한테 뭘 알려주실 때 자기가 이제 말한 대로 확실히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다거나 뭐 선생님이 하라는 거를 뭐 선생님은 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까 라고서는 의심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은 선생님이 원했던 만큼의 능률이 그 100%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로 내가 선생님한테서 뭔가를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뭐 그분을 정말로 어떤 말로 활용을 하기로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돼요. 근데 딴 데도 그래 다. 오랜만에 대천고 후배들을 만난 진성군. 8월 3일이면은 뭐지 100일 남았다며.
후배들은 진성군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다. 졸업하려면은 입시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후배들은 진성군에게 궁금한 것이 많다. 자기소개서 2학년 때 쓴 걸 다시 갖고 올라왔어? 아니면 3학년 때 처음 썼어? 내가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이런 면에서는 좀 특징이 있다. 내가 평범한 애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뽑았어. 별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있어도 웬만하면 선생님한테 한 번씩은 얘기를 해줘봐. 그러면 선생님이 그게 진짜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줄 거야 아마. 얘 나한테 소원 하나 있거든, 오빠. 진성이 형이 고2, 고3 때 참 바쁠 때잖아요. 그런데도 애들이 물어보면 모르는 거 진성이 형이 참 잘해주고 해가지고 참 좋은,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좋은 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본받고 싶어요. 대천고등학교 인물이에요. 도서실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되게 열심히 다니고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하고 사람들 다 잘 도와주고 하는 롤모델인 훌륭한 선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섬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한 게 많다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제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는 진짜 밤 되면 고요하거든요. 시끄럽지도 않고 낮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래 내가 공부를 하라고서 이렇게 조용한 환경이 만들어지는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주변의 환경이 뭐 어렵든 좋든 나쁘든 간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자기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적을 만든 청소년의 공부법 2. 공부의 도우미를 활용하라. 학원이 단 하나도 없는 대청도에서 사교육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 이야기다. 그래서 진성군은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인터넷 강의에서도 중요한 진성군의 공부 원칙은 바로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것. 진성군은 손가락에 색색의 분필을 끼우고 강의하는 선생님의 사소한 습관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한 진성군은 선생님의 세세한 필기 방식까지도 그대로 따라갔다. 이런 식으로 진성군이 선생님의 스타일까지 똑같이 따라한 건 선생님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성적이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따로 제 스타일을 갖추는 것보다는 그냥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스타일에 제가 맞춰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분은 이제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해서 필기 열심히 하고, 뭐 필기하는 것도 좀 하면서 설명도 하면서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해서 필기도 좀 적당히 하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필기를 하지 말고 자기가 필기하라고만 할 때만 하고 내 얘기를 계속 집중해서 들어라. 그런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인터넷 강의는 듣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하다. 진성군은 강의를 듣고 난 후 곧바로 복습에 들어갔다.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필기한 노트를 보며 강의의 내용을 최대한 떠올렸다. 복습을 마치면 진성군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있다. 뭔데 오늘은? 오늘은 인터넷 강의 속의 선생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는 진성군. 이제 근대쯤 되면은 매일 밤 진성군이 강의를 시작하면 어머니는 하던 일도 멈추고 진성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경복궁 중간을 하는데, 경복궁 중간은 뭐야? 그러면 그걸 없앰으로써 그렇게 줄임으로써 서민 경제 안정하고 왕권 강화 두 개를 다 이룬 거네? 예,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다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잘 쓴 거지 말하자면. 어머니에게 진성군과의 강의 시간은 늘 즐거운 시간이었다. 무슨 뭐 학교 갔다가 와서 아니면 주말에 뭔가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문득 뭐 하고 있다가 보면은 엄마 그리고 달려와요. 그럼 이제 손에 뭐 들고 있는 거 보면 벌써 오늘 또 강의 시작이구나. 그러면 그냥 뭐 보통 우리 학교 갔다 온 재밌는 얘기 하듯이 뭐 윤리 공부하고 뭐 사회문화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재밌게 놀았는데요, 저는. 뭐랄까, 저는 그때 좀 쉬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이제 책과 씨름하기만 하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그냥 쉴 수는 없고 그래도 좀 내가 배운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누군가 붙잡고선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옆에 이제 부모님이 일 끝나고 이제 들어서 쉬고 계시잖아요. 잘 됐다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제가 오늘요 이런 거 배웠어요. 어디 한번 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또 기특한가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말을 해봐라 해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말하자면 그 이야기를 계속 풀어놓는 거예요. 그날 배운 거를. 그랬고 이제 환곡도 이제 가르치며 공부하는 것은 자신이 완벽하게 알아야 더욱 빛을 발한다. 진성군은 인터넷 강의를 하는 선생님을 꼼꼼히 살펴봤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원인과 결과에 따르는 선생님의 설명에는 빈틈이 없었다. 몰라. 그래서 진성군도 선생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하는 공부는 효과 만점이었다. 아까 그 호포법 그거 반발했었고 그리고 왕권 강화한다고 했을 때 그 성어 정리했잖아요. 그거에서도 엄청나게 반발했었고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아, 공부란 건 재밌는 거다. 내가 하면은 나한테 좋은 거고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다. 나는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저 스스로 했어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즐기면서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남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진성군이 대청도에서 보낸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이제 서울에 갈 채비를 하는 진성군. 새로운 학기 준비며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투진성은 뭐야? 나의 편지 저 아직 안 봤어? 야, 빨리 읽어줘. 나의 마음이야. 빨리 읽어봐. 커다란 여행 가방이 금세 가득 채워졌다. 이번에 집을 나서면 겨울이나 돼야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저거? 입학하고 나서 방학 때 집에를 처음 오는 거라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한 번 오면 이만큼이죠. 이것도 지금 딱 입을 것만 챙겨온 거예요. 나가면 글쎄요. 학기 중에는 아마 안 오겠죠. 지금 못 오지. 올 수가 없잖아. 못 오죠. 그러니까. 대청도의 섬소년 백진성. 그의 남달랐던 학창 시절은 그에게 특별한 꿈을 안겨주었다.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국가 정책 같은 거, 교육 정책 같은 거 만드는 걸 좀 저도 같이 연구하고 싶거든요. 꿈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같이 하려면 저가 좀 이제 학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제 교수가 목표가 된 거예요.